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제주 목관아. 이곳은 탐라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이 됐던 곳이죠. 그중 제주 목사의 집무실이었던 홍화각. 이곳에 걸린 홍화각 편액이 최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목 관아에서 예전 집사가 집무를 보던 곳이 홍화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걸렸던 편액, 그러니까 액자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충북대 부설 목재연륜소재은행의 연대 측정에 따른 건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현판은 얼마 전 화재가 있었던 숭례문 현판이었습니다. 숭례문 현판은 147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홍화각 편액이 그보다도 39년이나 앞선 143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화각 편액 진본이 보관되어 있는 삼성사 재단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홍화각 편액 진본입니다. 최혜산 목사 당시에 그때 그 고득종 그 선조님이 그 예주 참의로 계셨었는데 그 최혜산 목사님이 청의해가지고 홍화각이라는 글도 현판도 쓰고 홍화각기 요 내용도 쓰고 그랬습니다. 1433년 제주에는 태풍과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흉년이 닥쳤습니다. 당시 고득종은 정삼품 첨지중추원사, 즉 왕명을 전달하고 궁궐 경비를 맡았던 왕의 비서기관 소속이었는데요. 흉년이 계속되자 이듬해 고득종은 세종 임금께 간청해 전라도 환곡 만석을 가지고 제주를 구휼하게 됩니다. 당시 제주 목사는 최혜산. 민정을 살피던 고득종은 불타 없어진 제주 목관아를 최혜산 목사로 하여금 다시 짓도록 하는데요. 그때 고득종이 직접 써붙인 편액이 바로 이 홍화각 편액. 편액과 함께 남아있는 홍화각 기에는 홍화각을 짓게 된 경위와 당시 제주의 지형과 역사는 물론 최혜산의 인품과 백성들을 위한 선정, 그리고 홍화각이라 이름을 붙인 이유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홍화각기는 이제 조선 초기 고득종이라고 하는 제주 출신에 의해서 이제 쓰여진 현판입니다. 특히 고득종의 경우는 음직으로 처음 과거에 관직에 진출을 합니다. 그 음직의 근거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고득종은 아버지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3년의 상례를 치르게 돼요. 그러한 효행이 중앙정부의 천거가 되면서 음직으로 이제 관직에 진출했지만 그 이후 이제 과거에 공식적으로 이제 2번이나 합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늘날 서울 특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 판윤회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죠. 제주인으로서는 드물게 조선시대 고위 관직에 올랐던 고득종. 현재 제주 고시 영곡공파 파조이기도 한 고득종의 흔적은 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 향교에 보관된 오래된 문헌들. 그중 조선시대 문과에 합격한 제주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 용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일, 권이가 있겠는데 여기 바로 이제 고득종 선생님이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용방록에는 태종 14년인 1414년에 급제한 고득종을 시작으로 철종 14년인 1863년에 급제한 한석윤까지 총 56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고득종은 말에 대한 조예도 깊었는데요. 태종 13년에는 말을 직접 키워 조정에 헌납했고 이에 태종은 쌀과 콩 35석을 내려 치하했다고 왕조실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제주 중산간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잣성.
방목된 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이 잣성 역시 고득종의 건의에 따라 600여 년 전 처음 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고 제주도에 있는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과 소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방목을 했기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종 11년에 제주 출신 고득종은 상언하고 간청하기를 제주도 사면을 사식으로 이렇게 사식하면은 160리 내지 240리가 됩니다. 여기에 돌을 쌓아서 국마하고 사마 개인이 있는 말을 방목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세종 12년 장우량 목사가 이러한 잣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잣성은 위치에 따라 상, 중, 하잣성으로 나뉘는데요. 해발 150에서 200m 일대는 하잣성으로 말이 넘지 못하도록 높이 1.2에서 1.5m 정도의 돌 겹담으로 쌓았습니다. 상잣성은 겨울철에 말들이 한라산 속에 들어가 얼어 죽거나 잃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쌓았고요. 중잣성은 방목지를 둘로 나눠 농사와 방목을 번갈아 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렇게 축조된 잣성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240km에 달할 정도로 도 전역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잣성은 제주에 구경 목장이 설치됐음을 말해주는 역사적 유물입니다. 이를 기초로 이후 제주에는 십소장이 설치됐고 제주가 말 생산 전진 기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된 거죠. 제주마 생산 기지로서의 모습은 제주의 옛 그림지도인 탐라 순력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구경 목장 설치를 비롯한 제주 목축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산장구마, 이런 것들이 바로 고득종의 건의에 의해 그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고득종은 세종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정치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한 모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고득종을 명나라의 사신으로 2번이나 파견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사신으로 역시 한 번 파견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고득종이가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본과 명나라와의 관계에 놓여 있던 외교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어나가기도 하죠. 1438년인 세종 20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이 말을 명나라에 바치는 그런 어떤 조정의 임무를 띠고 명나라 사신으로 일단 처음 갔지만 그 이듬해 다시 이제 일본 통신사로 이제 파견이 됐고, 고득종은 또 당대 문장가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문장과 필법에도 뛰어났는데요. 조선 전기 회화의 금자탑으로 손꼽히는 몽유도원도,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림은 세종 때 조선 화단의 1인자였던 안견이 그렸습니다. 이 몽유도원도에 보면 안평대군이 쓴 표제, 발문과 함께 당대 최고의 명현들이 쓴 찬시가 실려 있는데요. 성삼문, 박팽년, 김종서, 신숙주 등 21명으로 찬시에는 고득종의 칠원 장편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득종의 시문집인 영곡 유고. 1934년 후손에 의해 구격된 이 유고집에는 고득종의 교육과 후학 양성에 대한 철학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득종은 세종 임금에게 건의해 학교 제도를 일으켰는데요. 유고집 속 흥학교론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 공자님 이후에 이러한 문화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주와 이 주는 크게 이제 그 주성에다가 또는 지방에는 학습을 해야 되겠다 한 걸 설파했어요.
고득종이 이렇게 학교를 설치하고 배우기를 장려한 이유는 예의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예의론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예의론을 주장했던 인물답게 그는 부친상을 당했을 때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3년 복제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3년 복제란 상복을 입고 망자의 묘를 지키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고득종의 효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사모했다고 기록에는 전해집니다. 제주인으로서의 기계를 펼치고 귀감이 되었던 조선시대 대학자 고득종. 고득종은 일단 정치적으로 명나라 일본 사신 그리고 이제 한성판윤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정예품관에 해당되지는데 제주 출신으로서는 최고의 당시로서는 명예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득종에 대한 이제 연구나 이러한 것들이 미흡해서 이제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실록이나 이런 데도 이제 고득종에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득종과 관련된 어떤 문집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제 찾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구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선 초기 그리고 제주민들을 위해서 남다른 이제 역할을 했던 고득종에 대한 연구가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